자, 연희님 네.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연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항상 그렇습니다. 코로나도 영향 때문에 집콕, 방콕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네. 뭐 근데 전번 주에는 저거 있어요. 네. 저도 정말 처음 가봤거든요. 어디요? 저게 남영동 있잖아요. 남영역, 남영역 여기 남영동 그 대공분실. 네. 옛날에 그 박정철 열사 고문에 죽였던 영화 네. 1987로 맞아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그 영화 저도 봤어요. 네. 눈물 속에 봤는데 그 장소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 참혹했던 장소가 이제는 민주인권센터로 탈바꿈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견학도 가고 하는데 이번에 첫 번째 거기서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지 72주년이랍니다. 아이고 72돌. 네. 그래서 그걸 맞으면서 빨리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된다라는 각 시민단체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국가보안법 폐지를 기념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제 만들어진 폐지가 안 돼서. 그렇죠. 네. 아직까지 진짜 국가보안법 폐지를 참 이건 황당한데요.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당연히 저도 지금 국가보안법에 검찰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특히 그 전부터 계속 몇 년 동안을 저를 내사했던 게 같이 올라갔고 네. 또 이번에 2건이 올라갔는데 저에 대한 내사와 함께 작년에 탈북자들이 제가 유튜브 하는 거 보면서 반복 탈북자들이 국가보안법 찬양검으로 거설을 했어요. 거설을 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미국은 그렇게 인권 중요시 한다는 나라가 그렇게 막 마스크 쓰라고 하면 총을 쏴 죽이고 코로나로 사람들 죽고 네. 이런 게 뭐냐 하면서 그걸 말했던 거예요. 근데 북을 비난한 것도 아니고 현실을 말했는데 이거 참 뭐 받아들이기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국가보안법으로 뭐 기소가 됐고 또 거기에 한 종류가 뭐가 있냐면 제가 유튜브 할 때에 네. 뒤에다가 난 평양을 소개해야 되니까 그래서 평양의 유경 호텔이라던가 여명거리 이런 모습을 뒤에다 배경으로 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했는데 그러니까 며칠 이제 전에 저희가 그 왈가왈부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찍기 전에 이제 혼자 찍으실 때 있었죠. 네. 그때 이제 뒤에 저희가 그거 아실 거예요. 크로마키라고 처리한 다음에 이제 맞아요. 배경을 이제 북이 이제 저희가 알려드리는 게 목적이니까 이렇게 북이 많이 발전했다, 번화해졌다라는 이제 뭐 유경 호텔이라는 이런 화면들 썼는데 그것도 북한을 고무 찬양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 남쪽에 왔으면 남쪽을 선전해야 되는데 그렇죠. 왜 북의 평양을 뒤에다 배경을 뒀냐. 근데 그거는 제가 아니라 뉴스에서도 얼마든지 계속 나가는 장면들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너무 웃긴 게 안찬일이라고 해서 반복 탈북자 중에 유튜버 엄청 북을 씹는 탈북자가 있는데 한 몇십 년 전에 온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은 나보다 더한 거예요. 저는 그냥 평양 건물들, 여명거리를 나왔는데 이 사람은 김일성 광장에 광화국기 딱 걸려있는 거 그걸 배경 난 거예요. 네. 너무 깜짝 놀라서 전 무서워서 그거 못하거든요. 근데 반복 탈북자들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데 평양 방송을 생중계로 전달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저희 같은 거는 왜 그런 아무렇지 않은 건물을 하나 소개한 것도 국가보안법에 걸리냐. 이 잣대가 대체 무슨 잣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막걸리 보안법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법이라면 뭐 규정이 정확히 돼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했을 땐 괜찮아. 근데 내가 하면 안 돼. 이런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503 박근혜는 김정은 위원장을 칭찬해도 되고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다 얘기해도 되고 맞죠. 우리는 이제 그러면 안 되고 뭐 대동강 맥주 맛있다고 해도 안 되고 잡혀가요. 그러니까 북에 대해서 이제 혹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이렇게 이제 이중적인 잣대 그리고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되는데 그쵸. 누구는 이렇게 얘기해도 안찬이는 해도 되고 뭐 여기 김현희님은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의 그 법들은 좀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화해의 시대에 맞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가 남북 화해를 그렇게 또 기자회견도 하셨고 얼마 전에 그 국가보안법 폐지를 바라면서 지금 북에서 뭐 이거는 제목만 그렇습니다만 이제 책 제목이 좀 이뻐요. 아름다워요. 만약 한국에서 똑같은 책이 나왔으면 뭐 친구 이렇게 나왔을 텐데 책 제목이 한 글자로 벗입니다. 벗. 네, 친구 이 책입니다. 벗. 좀 보여주시죠. 네. 이 책이죠. 백남용 선생님이 쓰신 건데 북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작가시라 그래요. 그렇죠. 이분이 유명한 작가시죠. 이분이 이제 49년도에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가고 그냥 현장에서 한 10년 동안을 이제 무슨
무슨 기계공장 이런 데서 노동자 생활을 하셨고 장자강 기계공장 거기서 10년 동안 노동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김선종합대학을 갑니다. 이런 경우도 북에선 많이 있군요. 당연히죠.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시 대학 가는 게 많거든요. 근데 대학을 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다음에 창작 활동을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했던 게 79년도에 첫 작품들을 내기 시작하는데 단편 소설 벙무자들 이걸 발표를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대표작들이 나오는데 특히 이 벗이라던가 또 60년 후 이런 대표작들이 많아요. 맞고 현재는 사이로 문학 창작단 소속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더 특별한 거는 올해에 김정은 위원장이잖아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첫 소설을 씁니다. 그래요? 이분이 소설책이 나왔어요. 북에서? 그래서 부흥이라는 책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첫 소설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책을 바로 김남용 작가가 쓴 거죠. 백남용 선생님.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책을 갑자기 뜬금없이 책도 오래돼 보이는데 왜 얘기를 했냐 하면은 무슨 이유가 있죠. 맞습니다. 이 북소설 벗 이게 미국 저널 선정에서 올해 최고의 책으로 최고의 도서로 세계 문학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계 문학을 이제 쭉 고르는 중에 이제 그 중에 이제 북한의 소설이 이제 선택이 됐다는 게 좀 특이하기도 하고 우리가 북에서 나온 뭐 소설이든지 뭐 다 국가보안법으로 많이 걸리는데 실제로 이 책이 처음 출간된 거는 북에서는 1988년도에 출간이 됩니다. 됐다가 남쪽에서 이 살림토에서 나온 거는 92년도에 다시 여기서 다시 복제하게가 되는 거죠. 나오고 이제 그렇게 오래된 책이지만 이게 이제 작년에 번역이 됐다고 해요. 그죠? 작년이 아니고요. 이게 원래는 처음에 2011년도에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출간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20년 올해 4월 달에 그래요? 얼마 안 됐어요. 4월 달에 영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미국에서 출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올해 책으로 올해 세계 문학 그러니까 물론 뭐 이거 한 권만 뽑은 건 아닙니다. 이제 책을 많이 선정했는데 그 중에 뭐 사실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올림픽도 아니고 이거 하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당당히 모든 사람들이 읽고 전 세계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북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편협한 시각, 뭐 사상이 다 담겨 있다든지 뭐 이렇게 일반인들이 이렇게 접근하기 힘들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날 수 있는 책이어서 아마 살림터에서도 한국에서 출간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뽑힌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그 책이 이번에 프렌드 영어로 번역이 돼서 프렌드로 해가지고 됐죠. 그래서 이 미국 문학 뽑는데서 10개 전 세계적으로 문학 작품 10개를 뽑았습니다. 그 중에 10개 중에 하나가 속한 거예요. 이분이 백남용 분이고요. 여러분 그 이미지로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분의 이번 영어를 번역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 영어를 번역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2011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에서 출간됐을 때는 이제 책이 많이 팔렸대요. 그래서 그래서 남북한을 통틀어서 코리아 책으로는 가장 많이 팔린 프랑스에서 팔린 책 중에는 뭐 그렇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 책을 번역해서 출판한 그분의 말씀 이야기에 의하면 북은 항상 이때까지 서방에서 북은 어떤 통제되고 막 어둡고 암흑스럽고 이렇게 잘못된 어떤 뭐 이게 사상에만 딱 몰입된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고 청춘 남녀 사랑이 있고 이혼도 있고 가정 불화도 있구나. 이게 인간 대 인간을 바라볼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책이라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 남쪽에 그런 책이 있죠. 거기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네. 북녘 사회를 소개하는 책. 그래서 내가 그 말 참 듣고 와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구나 남쪽에서. 거기도 사람이 살고 당연히 사람 살죠. 근데 좀 뭐 말씀하시니까 새롭긴 하네. 그러니까 이제 87년, 88년, 89년도에 물론 그 이후로도 통일운동이 있었습니다. 대학 사회에서 그 막 축제 때 이제 북한 사진 걸어놓고 우리가 북녘을 알아야 된다 막 이런 그 민주화의 열기를 이어받아서 그 이제 한참 있었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대부분 대학들의 이제 프랭카드가 그거였거든요.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네. 근데 제가 이걸 왜 이 소식을 가져왔냐면요. 이 벗이 이렇게 선정됐다는 소식을. 물론 선정된 건 너무 좋은 일이죠. 우리 민족의 자랑이죠. 근데 너무 웃긴 게 미국에서도 인정해줬던 이 최고의 책이 남쪽에서는 불온서적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온서적이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이제 이적 표현물과 같은. 맞습니다. 2008년도에 이명박 때죠.
2008년도에 뭐 북도서 이 법과 여러 가지 법에 23개가 불원도서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부대에 절대 반입이나 이런 거 못하게 돼 있고 네. 들어와 있는 것들 일체 수색해서 없애게 돼 이런 지시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뉴스들 보니까 너무 웃긴 게 그 국방부에서 불원도서로 정했다라는 게 웃긴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정했는데 사람들이 국방부 고마워요. 책을 잘 골라줬다고 이게 너무 잘 팔린 거예요. 네네. 23가지를 불원도서야 했더니 전국에서 그 책을 뽑아 사느라고 인터넷이나 뭐나 네. 알라딘에서도 너무 일부러 23개의 종목을 따로 파는 불원도서 코너를 따로 만들었답니다. 이렇게 매대를 네네네. 너무 불티나게 팔렸대요. 몇 배로 뛰어 올랐다고 그래서 국방부 너무 고맙다고 이런 뉴스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이제 저는 기억이 나죠. 그래서 이제 그래요? 네, 기억나죠. 오.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이슈가 많이 됐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랑 소개해드린 거 여러분들 아마 가족분들도 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방부가 시대착오적으로 이런 거를 선정해서 어떤 국민들의 사상을 통제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우리는 군을 다 의무적으로 가니까 아마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많이 뭐라 그럴까 좀 경직된 사고방식, 북에 대한 잘못된 사고방식을 3년 동안 계속 주입을 받으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자유로운 생각들을 많이 막는 역할도 많이 하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책을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분위기가 반응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어떻게 희한하게 전체만 골라줬다고 국방부가 전일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들이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제 쭉 기사 골라주신 거 저도 얼핏 생각나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장하준 선생님 좀 좋아하는데 이제 그분이 쓴 사마리아인 경제학 책 있거든요. 나쁜 사마리안. 네, 맞습니다. 예, 나쁜 사마리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도 그때 선정이 되고 그게 이제 외국에서 경제학으로 상도 받고 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시대를 아무 생각 없이 마치 60년대 아까 말씀하셨듯이 막걸리 보안법을 비웃었지만 우리도 그런 시대를 21세기에도 살고 있고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국가보안법이 있고 대화를 얘기하면서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반국가 단체를 활동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이제 처음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 법의 목적이 이제 그것을 갖고 있는 남북 교류와 협력을 얘기하는 시대에 그래서 한번 좀 많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고 어쨌든 이 같은 우리 한민족이 쓴 이 백남용 선생님의 벗이란 책이 선정된 거를 축하드립니다. 근데 좀 시차는 많이 있네요. 지금 그쵸. 2020년이니까. 근데 이 책을 저도 다 보지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일부러 좀 보다가 말았는데 이게 젊은 신혼 정도 될까? 30대 초반이다. 33살?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여자는 가수고 남편은 기계공장 선반 깎는 남편이에요. 근데 가정불화가 생긴 거예요. 생겨가지고 재판부에 가가지고 우리 이혼하겠다, 뭐 살겠다 하니까 판사가 어떡하나 합을 시켜주려고 막 노력하는 거 이런 가정이 쫙 있어요. 진짜 북에 일반 사람들의 어떤 가정불화라던가 부부 갈등이라던가 이런 게 세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목이 벗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도 줄거리만 봐서 그게 또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어떤 뭐 또 다른 것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 사이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쭉 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판사가 이제 그런 노력을 하면서 나의 결혼 생활 그래서 이제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저도 좀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결혼을 하지 인간관계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한번. 제가 이런 책들 북에서도 이렇게 유명한 세계가 인정한 이런 책들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같은 민족이니까 역사적으로 어떤 같은 맥락이 있잖아요. 그래서 북의 어떤 그런 책을 남쪽 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우리 선원태 목사 하게 되면 우리 옛날부터 알지 않습니까? 선전도 목사의 아들. 그래서 그분의 쓴 자서전 책이 있어요. 내가 만난 김성주, 김일성. 그래서 그 책이 너무 그냥 사상 체제에 다 떠나서 진짜 인간 선현 김성주에 대한 그런 어린 시절에 대한 추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책을 읽으려고 책을 사서 딱 1회를 읽었어요. 우리 유튜브 왈가북에서 한번 하셨습니다. 한번 했는데 다음에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김연희 씨 지금 국가보안법으로 고소당했다는데 우리 출판사 이거 혹시 영향이 없겠냐면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돈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책들이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사전 검열은 없어졌는데 뭐 이 책이 됐던 어떤 책이 됐던
그게 어떤 그 사용되는 것이 북한을 찬양하고 고무하는 그렇죠. 쪽으로 걸리면 이제 국가보안법에는 늘 걸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꼭 없어져야 되고 이게 진짜 이게 무서운 악법이고 진짜 이게 한심하다는 게 너무 웃긴 게 그거예요. 저는 북의 여명거리를 배경으로 말할 때는 걸리는데 북의 광화길 띄우고 김일성 광장을 띄운 거는 아무렇지 않다? 어떤 기준인지.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북에 조금 뭐 아시는 분도 생소할 수 있는 어떤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 김에 그 다음에는 지금 조선에 죄송합니다. 이제 북에 촬영소 이름이 조선 426 만화 영화 촬영소에 대한 소개 글이 있어서 한번 같이 연결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북의 만화 하게 되면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426 문화 아동 창작소죠. 네. 만화 영화 촬영소라고 있는데 최근 수년간에 최근 한 6년 동안에 정말 수십 개의 많은 영화를 창작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 큰 활약을 한 거죠. 네. 근데 특히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 이런 게 들어간 동방의 천년 강국으로서의 거구려 시대 때 거구려 인민들의 어떤 반침략 투쟁과 또 이런 애국애적의 어떤 투쟁들 이런 것들을 한 영화들이 많이 나왔어요. 북의 영화 하게 되면 가장 유명한 게 우리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선현장수입니다. 소년장수요? 네, 선현장수가 선현장수 세매라는 장수가 외래 그 침략자들을 물리치는 왜구라든지 왜구들을 물리치는 이런 장면이거든요. 엄청 많이 나갔는데 그게 51부부터 100부까지가 이번에 몇 년 동안에 싹 완성이 됐답니다. 그다음에 역사 만화 영화 거주멍은 뭐 다 알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도 알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상 체제를 떠나서 우리 역사잖아요. 민족의 역사. 그래서 거주멍도 완성이 돼서 연속편으로 32부까지 완성이 됐고요. 엄청 많이 됐는데 특히 우리 남쪽의 어린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만화 뭘까요? 저 알아요. 뭐예요? 뽀로로. 그렇죠. 뽀로로죠. 뽀로로인데 그 뽀로로를 바로 북과 남이 함께 합동으로 만들었다는 거 아는 사람 별반 쉽지 않더라고요. 네, 여러분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뽀로로 하게 되면 뽀로로인지 자꾸 그게 말이 싹갈려요. 뽀로로가 뽀로로가요. 펭귄인데 이렇게 안경 끼고 이렇게 노란 모자에 안경 끼고. 네네네 이렇게 그 펭귄이 루루루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예쁘잖아요. 그게 이제 뽀로로래요. 근데 그 안경이 기본 포인트잖아요. 네네. 이거 그림을 북에서 그렸다는 겁니다. 네네. 북에서 하고 그래서 북 하게 되면 다 우리 남쪽의 학생들이고 아이들도 이 뽀로로를 북에서 만들었다?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북이 뭐 그렇게 만들겠어? 했는데 진짜 북은 세계가 인정할 만큼의 이런 만화 영화에서 엄청난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소년장수라든지 아마 그리고 북에 계셨을 때 보셨을 것 같은데 왕후 심청? 전 못 봤어요. 그 강철님은 아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영화들이 지금 연인이 말씀하셨듯이 뽀로로라든지 이게 몇 가지 이제 합작해서 만든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가족분들이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통일교육 시키실 때 아마 혹시 어린 자녀라든지 뭐 손주 손녀가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년장수라든지 또 뭐 영리한 너구리 진짜 좋죠. 네, 다람이와 고슴도치. 다람이와 고슴도치.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심청왕후 뭐 이런 거는 좀 뭐랄까 옛날 건가? 뭐 옛날이라면 한 10년 정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북에 계실 때 나오셔. 근데 이제 만화 영화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되게 기술력이 높고 그래서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개성공단 처음 할 때는 이제 국민 감정도 있고 해서 이제 아무래도 북이 인건비가 싸다 이런 식으로 접근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북의 기술력에 걸맞는 우리가 페이를 지불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서로를 인정해주고 기술력을 인정해주고 또 대신에 뭐 약간 뭐 크리에이티브한 거라든지 뭐 자금력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아무래도 자본주의가 들어가 있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조금 교류를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러면서 이 우리 벗과 더불어 이 만화 영화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아마 북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라는 말씀을 아마 검색해 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남쪽에서도 예전에 어떤 북과 이런 분야에서 같이 결혼도 하고 있고 또 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녀분들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먹지 말고 북이 너무 부족하고 뭐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 놓고 북과 무엇을 계획하고 아이디어 만들어서 함께 합작을 하면 얼마나 정말 큰 뭐
혁신을 가져올 거다. 큰 이득을 볼 거다. 높이 발전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든지 조그만 거라도 국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자그마한 거라도 생각을 많이 하면 좋겠어요. 특히 애니메이션 부분은 지금 막혀 있어서 그런데 왜냐면 보수 정권 있고 이제 우리 민주정부 들어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혀서 그런데 정말 해야 될 게 우리가 산업 분야 말고 그렇죠. 이 문화 교류에서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항상 북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저도 많이 이해하고 싶은데 이제 어떤 단체나 동맹을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줄여서 직맹이라고 하죠. 네, 우린 조선직업청동맹 네, 이렇게 그래서 말하죠. 직맹이라고는 저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조선직업총동맹이 75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1945년 11월 30날에 조선직업청동맹이 창립이 됩니다. 그래서 오랜 역사를 75돌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근데 남쪽에서 보면 뭐라고 할까? 남쪽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다 대야 될지 모르겠는데 북에 직맹하게 되면 직장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직맹이에요. 그 대체 포괄적으로 보게 되면 우선 고등학교 졸업할 때 사로총으로 청년동맹으로 졸업을 해서 대학을 가든 하죠. 남자 여자 다 똑같죠. 네. 청년동맹으로 갔다가 이제 사회 나가잖아요. 사회 나가면 여자들인 경우에는 결혼만 하면 직장 성원이면 직맹으로 넘고 집에서 놀면 여맹으로 넘고 입당을 했으면 당원으로 넘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해도 당원이면 당 세포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노동당 생활을 직맹원들과 함께 하는 거죠. 근데 남자들은 장가 갔다고 해서 그냥 직맹으로 넘기진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북쪽 사람들이 평생의 소원이 당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엄청 소망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당원이 되고 싶어서 당원 입당 청원서를 써가지고 저 당원이 되고 싶습니다. 써가지고 10년 동안 가슴에 놓고 다닌 사람도 있어요. 당 조직에다 내지 못하고. 왜냐면 난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가? 준비됐나? 자체로 검열을 해보면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청년동맹으로 직장 나가서 일하다가 당원이 못 됐어요. 근데 장가를 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직맹으로 넘기면 좀 부끄러워해요. 젊은 사람이 직맹이니까 조금 더 일하면서 그동안에 당원이 되려고 노력하니까 좀 더 기회를 줘야죠. 그동안에 열심히 일해서 당원이 되어라. 근데 끝내 한 45살까지 45살 정도까지 당원이 못 되면 그때 직맹으로 넘겨져요. 그러니까 당원이 안 된 사람들은 직맹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사로청에 있다가 뭐 직맹으로 넘어갔다 아니면 이제 그 당원이 되든가 뭐 여성분들은 뭐 여맹에 있거나 직맹에 있거나 이렇군요. 남쪽에서도 남북 축구 대회를 여러 번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가지 않았어요.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북의 직맹과 마주치는 거죠. 북의 직맹에서 저지가는 사업에 같이 이제 카운터 파트너가 돼서 같이 일을 하는. 그러니까 북에는 너저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요게를 직맹을 어디다 대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 노동조합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북에는 너저는 어떻게 만드냐, 너저 있냐 물어보는데 생소한 말이죠. 전혀 전제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이거는 조금 뭐 더 뭐 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시간 관계도 있고 어쨌든 북이라고 하는 사회는 이제 공동체 속에 어떤 조직 속에 동맹 속에 이제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 같고 연대와 개인을 봤을 때 아무래도 연대 의식이 더 강한 사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북은요 조직 사회잖아요. 집단주의 집단 사회인데. 태어나서 6달부터 절생을 하잖아요. 그래요? 6개월 때부터? 태어나서 6달 되면 우리가 출산 휴가가 240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2달 뱃속에 있을 때 밖에 나와서 6달 동안 밖에 있다가 6달 지나면 엄마가 출근을 해야 되죠. 그때부터 같이 절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공장 가서 타가서 생활해야 되는 거죠. 뭐 장단점은 다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직접 가서 한번 좀 이렇게 수박 겉핥기라도 좀 보고 그러면서 좀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의 문화 그리고 이제 사회에 대한 뭐 직맹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뭐 댓글이라든지 나중에 뭐 후속이라든지 조금 그렇게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